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요즘에 월드컵 시즌이잖아요. 지금 이제 방송하는 날짜 기준으로 해서 한국 국가대표팀이 2경기를 치렀는데 경기력은 되게 좋아요. 빌드업 축구라는 그런 새로운 문화가 들어가서 그게 잘 정착을 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뭔가 향상된 경기력이 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아직 승이 없어요. 1무 1패예요. 이제 축구에서도 이제 빌드업 좋고 뭐 티키타카 좋고 다 뭐 좋아요. 그런데 결국은 골을 넣고 수비를 잘해서 경기를 이겨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저희가 또 공교롭게도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이라는 이름을 달고서 주식에서의 빌드업을 되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관련된 뭐 주식 빌드업이 뭔지 어떻게 하는 건지 뭐 그런 개념들도 많이 설명을 드려놨으니까 과거 영상들을 보시면은 좀 이해되실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봤다고 가정을 하고 저희 채널을 꾸준히 봤다고 가정을 하면 주식 빌드업 좋아. 그래서 주식 체질 개선됐어. 잘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경기를 이겨야 되는 것처럼 주식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드업 주식을 하는 것도 결국은 주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가 돼야 되는데 빌드업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자면은 단순하게 빌드업을 하는 것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한 거죠. 그 이상의 노하우와 경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해서 경기에 이기려면 수익을 계속해서 내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해드려 보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축구의 상황과 좀 매칭을 시켜서 설명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 얘기로 시작을 했으니까 오늘 영상은 월드컵과 관련된 축구 얘기라고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실제로 저희 채널에서 빌드업 매매라고 해서 얘기하는 게 있는데 축구에서 후방 빌드업처럼 좀 하나의 방법적인 이야기를 한 건데 오늘은 빌드업 매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포괄적인 빌드업 개념을 주식 투자에 나의 매매에 어떻게 접목하는지에 대한 부분이니까 자, 혼돈하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구도 이제 시작을 하면 전반전, 후반전이 나눠져 있고 그리고 딱 휘슬이 불어서 킥오프를 하고 마지막 휘슬이 불면서 마무리가 되잖아요. 1년에 이제 흐름이 있는데 주식도 그 흐름을 우리가 맞게 되잖아요. 종목을 딱 처음 만나는 그 시점부터 해서 마무리하는 그때까지. 그쵸? 그 흐름에서 뭘 어떻게 하는가 초중반 이렇게 이제 나눠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뭐 그렇게 축구처럼 팁을 주실 게 있을까요? 그쵸. 일단 흐름이라 하면 축구도 한쪽 팀이 일방적인 흐름을 가져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종목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극단적으로 안 좋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자신한테 유리할 때도 분명히 존재는 하고 뭐 그런 흐름을 빼앗아 가면서 자신한테 유리하게 만들어가는 게 키포인트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킥오프하고 나서 바로 종목을 처음 만났었을 때 축구에서 경기 시작한 직후에 이때 좀 간을 봐야 됩니다. 상대가 어떻게 나오는지 종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몰빵하면 안 된다. 한 번에 시작하자마자 몰빵하는 매매 이거는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천히 이제 간을 보고서 포지션을 만들어 가는 게 필요하겠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중반까지 가면은 비중이 채워지고 몰빵을 안 하더라도 네. 점점 이제 주식 비중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뭐 그 과정은 당연히 필요한 건데 막판이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막판에 비중이 많이 차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은 뭐 평단이 뭐 어딘가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이때 그냥 보유 비중을 한 번에 전량 매도해서 한 번에 털어내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막판까지도 그건 아니다. 그냥 천천히 매도하면서 비중을 천천히 줄이면 된다. 또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후반부는 어때요? 이게 축구도 마찬가지인데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경기냐 아니면은 비겨도 괜찮은 경기냐 아니면은 비기고 나서 그 다음에 연장전이나 토너먼트처럼 연장전이나 승부차기까지 가서 승패를 갈라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앞에 흘러온 상황이나 그 경기 자체가 아니라 그 경기 이외에 한국팀이 가지고 있는 성적 같은 걸로 인해서 요번 경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좀 연결되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종목을 매매하는 마지막 후반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지 그거에 따라서 당연히 영향을 받고 결국에는 그 상황에 맞춘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비중이 많다고 무조건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수익을 내야 돼? 아니면은 진짜 단 1점 차라도 이기기만 하면 돼? 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기겠죠. 대량 득점으로 이겨야 돼? 아니면은 1점 차로 간신히 이기기만 해도 돼? 비기기만 해도 돼? 이거에 따라서 좀 행동을 달리하는 게 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축구는 경우의 수 뭐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축구 국가대표팀이 반드시 이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마지막 경기는.
이렇게 좀 뭔가 좀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지만 주식에서 그런 게 있나?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있죠. 있습니다. 자신의 계좌, 내 계좌.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가 마치 지금 한국 축구팀의 조별리그 조편성처럼 거기에 대한 성적처럼 내 계좌에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과 이 상태가 나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따라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경기의 결과를 다르게 만들어내면서 결국엔 계좌 전체가 더 유리한 방향으로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끌고 올라가는 이런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빌드업이죠. 근데 지금 계좌가 안 좋아? 이 얘기는 지금 내 계좌가 망해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수익이 작은 수익이라도 필요해. 막 그런 상황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계좌가 되게 안 좋아서 이거를 역전하려면 큰 수익이 필요해. 또 이렇게 또 전혀 반대로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간단할 것 같아요. 1승이 필요해. 1승만 필요하면 됩니다. 1대 0이어도 상관없어요. 단 한 골차 승리라도 승리는 승리입니다. 똑같이 승점은 3점이에요. 그럼 이기기만 하면 돼. 근데 1대 0으로 이기고 있는데 거의 막판에 가가지고 막 더 5대 0으로 이기려고 공격을 막 하다가 3대 1로 역전을 당한다. 이러면 낭패잖아요. 이거는 잘못된 행동이죠. 그러니까 1대 0이나 5대 0이나 어차피 승점은 3점이다. 이거를 이해하셔야 되고 이럴 때는 1점이라도 확실하게 챙기는 쪽으로 가는 게 계좌에서는 당연히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좀 더 주식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많이 헷갈려 하시고 궁금해 하시니까 내가 주식이 30%가 지금 물려있는 계좌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 종목을 들고 있는데 평가 손실이 마이너스 30%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주식이 하나가 잘 돼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좀 수익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팔면은 이 주식은 수익이긴 한데 이 마이너스 30%를 다 메꾸기는 어려운 이런 상황. 이거는 그럼 여전히 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냥 매도를 안 하고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4,000원까지 가야 돼 막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들고 있다가 또 떨어져가지고 꼬꾸라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이 경기 하나 이겨서 계좌 전체를 그냥 승리로 이끌려는 마음의 욕심입니다. 절대로 계좌 전체에서는 이 종목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종목을 하고 있는 거고 빌드업의 중요성은 상호 조화로움이거든요. 혼자서 원맨쇼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겨주고 나온 현금을 가지고 다시 계좌로 넣어주고 계좌에서 다른 지고 있는 애를 이용해서 다시 역전을 만들고 계속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면서 혼자서 모든 걸 다 해야지가 아니라 팀을 이용해서 같이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결국에는 이 계좌라는 팀이 플러스로 향하게 간다. 한 발 한 발 단계별로 나아간다. 이런 취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 한 종목에서 무리한 수익을 낸다라는 건 결국에는 얘가 스타가 되거나 독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현상 같아요. 좋지는 않은 거죠. 이게 축구로 비교를 하면은 우리 팀이 2대 0으로 지고 있는데 한 명이 나 이제 우리 팀 지고 있으니까 무조건 슛이다 이러면서 패스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혼자 막 무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거겠죠. 근데 그러면은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테니까 그러면 안 된다. 요즘에 호날두인가요? 저희랑 경기할 때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뭐 여러 상황이 있을 텐데 축구로 따지면은 뭐 천천히 지공을 하는 경우도 있고 빠르게 막 역습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반대로 우리가 역습을 당하거나 뭐 지공을 당하거나 막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주식도 마찬가지로 이 템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결국 이제 템포 얘기일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은. 이런 것 같아요. 주식 투자에서 보게 되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무언가 액션을 취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때요? 완전히 초보자분들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주식 조금만 해보신 분들은 알겠죠. 이때는 역습입니다. 축구로 비교하면 역습이에요. 내 행동이 좀 빨라져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보다. 그렇게 하면은 빠르게 해야 되는 거고 이 빠르게 하는 방향은 내가 만약에 이거를 매매를 하고 있다라면은 우리가 역습을 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을 빠르게 한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누구 한 명이 중간에 빌드업 패스 받은 한 명이 여기서 갑자기 백패스 한다. 어떨까요? 공격이 지연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행동의 방향이 일치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가장 대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이런 거예요. 공격하겠다고 돌파하겠다고 돌파 매매를 했는데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조금 겁내지 않고 거기에 필요한 힘으로 비중을 조절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겁나니까 갑자기 백패스 아래 가격에서 자꾸 매수하려고 하는 이런 행동이 나오게 되면은 역습이 안 되겠죠. 이거를 일치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반대로 우리가 역습 당했을 때 이렇게 급락하는 경우겠죠. 내가 샀는데 막 급락 당해.
그러면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게 되면은 방어에 집중을 해야죠. 내가 행동을 빨리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보고서 거기를 막기 위해서 신경만 쓰고 있고 방향만 잡는 거지, 여기서 한 번에 막 막으려고 뭔가 내가 분주하게 행동을 막 위험하게 하게 되면은 좀 별로인 거고. 이게 이제 되게 현실에서 많이 나오는 실수를 지적하신 건데, 이게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물 타잖아요. 근데 물을 여기서 다 타, 이미. 한 요 정도 되면은 여기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물 다 타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떨어지면은 추가로 마이너스 막 10% 20% 먹으면서 순식간에 막 계좌가 이제 녹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무서워서 손절하게 되고 막 그러는 건데, 여기서 천천히 템포만 늦춰서 물을 타더라도 여기서 계속 탔으면은 여기서 얼마든지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따지고 보면. 근데 이런 거를 지나고 나서 알게 되는 게 참 문제죠, 주식하는 분들이. 맞아요. 진짜 괜히 달라들었다가 한 번에 제껴지게 되면 바로 그냥 뚫리면은 꼴 먹는다. 여기서도 물 내가 타고 싶은 대로 탔다가 뚫리면은 실점이죠. 그냥 그런 거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정말 절묘하게 여기서 물 다 타놓으면 평단이 여기 언저리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그 수익권에 못 들어서 이렇게까지도 맞게 되고, 막 이런 흐름을 많은 분들이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기서도 나 돌파 매매 해야지라고 했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를 보면은 마음이 쏙 바뀌면서 더 떨어지는 거 받아야지, 여기 21평선 건드리면 받아야지 하고 어물쩡 거리다가 이렇게 이런 거 위에 다 놓치고 뭐 그런 경우도 생기니까, 이건 뭐 어떻게 보면은 전략을 세웠으면 그대로 좀 그 맞는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을 수행하라, 뭐 이런 얘기로 들리기도 하네요. 네, 그 얘기도 맞는데 그 앞서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어떤 전략을 수행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구분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걸 모르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축구로 비유하게 되면 전술 이해 못한 상태에서 그냥 열심히 뛰기만 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좀 그런 걸까요? 예를 들면은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해는 하셔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이제 솟고 여기에 뭔가 좀 흐름이 이 앞에랑은 좀 전혀 다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거는 역습이다, 좀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 거래량이 없고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지공을 당한다던가 뭐 이렇게 쭉 이런 상황에서는 템포를 늦춰서 뭐 천천히 대비를 한다. 이 정도만 구분해주면은 무난할까요? 최소한 그 정도라도 구분을 해줘야 된다. 그거 하면은 무조건 잘한다는 아니고 그것도 모르면 못한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네. 알 것 같지만 실전에서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그래 맞아, 이거 지금 나한테 굉장한 역습 상황이야 라고 해서 여기서 비중 빡 실었는데 갑자기 거래량이 줄면서 쭉 말라 들어가면서 물려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따지고 보면 여기도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을 거고, 뭐 그런 거를 피하려면은 그럼 결국은 좀 떨어지는 거를 받아가는 매매도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거든요. 축구에서도 그런 장면 많이 나오지 않나요? 손흥민 선수가 공 잡고서 역습을 쫙 했는데 상대가 이미 수비 갇혔어요. 그러면은 다시 지공을 해야죠. 지연 플레이를 해야죠. 돌려야죠. 잽싸게 포지션 바꿔서. 그쵸. 상황을 그때 역습을 했는데 완전 뚫렸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골도 나오겠지만 역습이 모든 골을 보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역습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는 그거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막을 것이고,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주식에서 종목과의 나의 상황 대치도 똑같아요. 역습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역습했지만 안 뚫렸어. 그러면은 거기서 속도를 조금 줄이던가 완전 지공으로 돌리던가 아니면 거기서 다시 풀어나가든가 재정비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역습 한번 했으니까 무조건 역습이야. 닭공으로 가게 되면은 반대로 내가 역습을 막기도 쉽죠. 그래서 급등 뒤에 급락도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습할 때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왕 하는 거 어정쩡하게 뭐 이도저도 아니게 해가지고 위기만 맞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하고, 대신 그게 안 통했을 때는 재빨리 포지션 변경해서 수비로 전환을 하고 템포도 최대한 늦춰야 되는 거고,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이게 참 쉬운 건데, 많은 분들이 그게 안 돼요. 그냥 역습할 때 어정쩡하게 하고 수비할 때 막 달려들어가지고 물 타면서 막 빠르게 수비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는 문제를 지금 지적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뭐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실제 이제 축구에서도 되게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한 선수가 퇴장을 당한다던가. 네. 그런 것처럼 주식을 하다 보면은 예상치 못하게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축구하다 보면 상대팀이 퇴장을 당해서 우리가 되게 유리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설명을 들어보고 싶네요. 네, 일단 우리가 퇴장당한 거를 주식하고 비유하게 되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돈이 부족할 때 내 계좌에 현금이 뭔가 이 안에서 종목 매매를 해야 되는데 현금이 부족해. 선수가 부족한 거랑 똑같은 맥락이죠. 이런 경우 아니면은 부상자가 발생했어요.
우리 계좌 안에, 종목 안에. 그래서 뭔가 치료가 필요한 상태예요. 이런 식으로 뭔가 선수가 부족한 느낌이 들 때가 현금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이럴 때는 무리해서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무리해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불리한 상황을 좀 극복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10명인데 상대가 11명이다. 근데 우리가 3대 0으로 이기려고 한다? 보통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가 숫자가 부족하게 되면 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죠. 보통 축구팀들도. 그렇게 생각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반대로 우리가 더 좋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당연히 현금이 많을 때예요. 대표적으로 요즘 같은 시장에서 만약에 내가 계좌에 보유 현금이 많다. 시장은 안 좋아진 상황인데 현금이 많다라고 하게 되면 이 현금을 활용해서 훨씬 더 많은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대팀 선수가 적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럴 때는 이 현금 힘을 이용해서 조금 더 평상시보다 조금 더 해도 됩니다. 비중을 뭐 투자로 얘기하게 되면, 주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비중을 조금 더 높인다든가 템포를 조금 더 빠르게 한다라든가 공격을 하기 애매했을 때도 공격을 해본다라든가 이런 것들, 즉 골을 넣기 위한 행위들을 조금 더 무리해서 해도 괜찮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골을 넣기 위한 행동을 조금 더 해도 괜찮다로 이해가 될 수 있지만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기고 있으니까 수비를 조금 더 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물려있는 종목에다가 막 물을 더 많이 탄다던가 현금이 많으니까 그런 선택도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그것도 결국에는 물려있는 종목 우리가 살려낸다는 거잖아요. 살려내려면은 그것도 수익을 낸다는 거고 골을 넣는다는 얘기니까 그것도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듣는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뭐 물 탄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물 타는 거는 막 비중을 초과해서 타다가 망하는 지름길로 가니까 그러지 마세요라는 얘기 많이 했었고, 제가 말하는 물 탄다는 이 주식을 할 줄 아는 분의 입장에서 비중 관리의 차원에서 비중을 평소보다 조금 더 높인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영상 꾸준히 보셨으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이 축구랑 비교를 해서 주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채널명이 주식 빌드업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빌드업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지만 이런 것도 빌드업이잖아요. 저희가 하는 빌드업 매매라는 게 매일 꾸준하게 매수를 해서 뭐 비중을 늘려가는 그런 매매를 빌드업 매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거 되게 쉬워 보이는 거지만 어니스팀이 또 그런 얘기도 하셨었거든요. 결국에 빌드업 매매가 이 주식의 스킬적인 측면에서 거의 끝판왕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저도 이 빌드업이라는 요소를 섞어서 주식을 하고 있지만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니거든요. 비중을 계속 높여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 장기간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그냥 몇 가지 노하우만 가지고 될 부분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축구도 빌드업 축구 다 좋아요. 근데 이게 되게 선진 축구이기 때문에 잘못 적용하면은 그냥 그럴듯해 보이지만 경기는 지는 그런 경우를 낳는 것처럼 주식도 정말 되게 닮아 있거든요. 오늘 얘기도 이제 그 빌드업 매매 그리고 빌드업 주식, 이것들을 빌드업이 녹여져 있는 그 주식을 어떤 식으로 해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저희가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짚어드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오늘 얘기해서 좀 캐치를 하셨으면 좋겠고, 사실 그냥 비유를 하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되게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담아드리긴 어렵잖아요. 나머지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은 저희 다른 영상을 통해 보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하고 있는 투자 클럽에 오시면은 실제 매매에 따라 하시면서 많이 배워가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영상 끝나는 부분쯤에 저희 클럽 어떻게 가입하는지도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네, 오늘 얘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빌드업 매매라는 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하면서 한 종목, 한 경기를 이기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팀이 궁극적으로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이기고 올라가서 꾸준하게 살아남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발전하는 것이다, 나아가는 것이다. 투자자로 말하게 되면은 내 계좌가 결국엔 계속 성장하고 계속 이겨서 수익을 계속 쌓아 올려서 더 높은 곳을 향해 가는 것이다. 뭐 월드컵이야 결승전이 끝나면 끝나는 거지만 투자는 결승전이란 게 존재하지 않거든요. 내가 죽을 때까지 하는 게 투자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죽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올라가서 이겨나가는 거. 그럼 이걸 이기기 위해서 뭐가 진짜 중요한데 라고 하게 되면은 계좌의 누적 스코어가 계속해서 쌓아 올려지는 게 리그처럼 스코어를 계속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종목 하나하나만 놓고 보게 되면은 여기에 너무 감정이입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더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뭐 저희 할 얘기 너무너무 많은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이어서 계속 얘기할 테니까 저희 채널도 구독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하고 있는 투자 클럽 어떻게 가입하는지 설명드려 볼게요. 자, 저희 클럽은 네이버 카페를 가입하셔서 공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네이버에서 주식 빌드업 공유 카페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하시면 메뉴에 이렇게 검색 결과가 떠요. 이거 클릭을 해서 입장을 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로그인하고 카페 가입하기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자, 카페 가입은 한 10초면 간단하게 되고요. 그리고 전체글 보기 보신 다음에 공지가 몇 개 있는데 맨 위에 있는 필독 공지 요거 이렇게 보시면은 가입 안내를 보실 수가 있고요. 뭐 저희가 왜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설명 자세하게 해놨고 또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가면 뭐 얼마나 배울 수 있는 건지 또 수익은 또 얼마나 나는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여기 영상으로 저희가 또 직접 말로 설명을 해놨으니까 이거 보시면서 한번 궁금증 풀어보시고 괜찮아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밀어두지 마세요. 이게 주식을 제대로 배우고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 적어도 이런 식으로 주식을 실전에서 배운다? 뭐 저는 정말 없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워보고 싶은 분들, 좀 바뀌고 싶은 분들은 늦기 전에 미루지 말고 오시는 거를 추천드려보고 싶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가입 신청서 작성해서 가입 안내까지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하시면 돼요. 저희는 다음에 계속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